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착공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여수시 묘도동에 오는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자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조성됩니다. 지난 6월 기회발전 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이자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 유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건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총 사업비 2,246억 원으로 95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에 착공해 현재 56.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들어설 곳입니다. 현 정부의 전남도 균형발전 지역 공약 과제의 하나로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등 3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그린 에너지 사업에 해당하는 LNG 터미널 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장 탱크 3기와 전용 저반 시설, 수중 배관 등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 한양과 GS에너지가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LNG 터미널 사업은 지난달 기재부가 선정 발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지난 6월 기회발전 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 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수소에너지 글로벌 시대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걸로 보고 LNG 터미널 건설 현장은 이미 탱크를 앉힐 자리에 파일 시공을 마쳤고 해저와 육상으로 LNG를 보낼 송출 주 배관 노선도 결정했습니다. 또 이곳 터미널 바로 옆에 곧바로 LNG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양만권의 청정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양만권에 여러 산업시설들이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석탄 대신에 대체연료로 공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청정한 에너지다 보니까 대기 환경 보존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LNG 허브로 거듭날 대형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양만과 묘도의 지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농수산 분야의 생명공학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순천시는 그린바이오와 관련한 2건의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승주 지역에 300억 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오는 2026년까지 승주 지역에 3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과 추천 일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맡고 있는 에이티커니 코리아는 통합의대와 공모를 통한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다음 달인 11월 25일까지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맡고 있는 에이티커니 코리아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오는 11월 2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대와 공모를 통한 투트랙 방식의 추천 대학 선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통합의대는 오는 28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의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적격성 평가를 거쳐 11월 25일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까지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공모를 통한 대학 추천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용역사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진행될 경우 오는 29일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15일까지 제안서를 공모하게 됩니다. 양쪽 대학 한 곳만 공모에 응할 경우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공모가 진행되고 제안서를 평가해 11월 25일 최종 대학을 선정,
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1차 공모 결과 단독 응모 시에는 2차 공모를 바로 진행하여 2차 공모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사는 공모 마감 전인 11월 20일 전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접수할 경우 통합 의대 방식을 검토한다며 통합 의대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 달 예비 인증 평가를 신청하고 의대 신설 확정과 정원 배정이 내년 3월까지 끝나야 2026년 의대가 개교될 수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고 통합에 따른 법적, 행정적 논의를 감안하면 대학 통합보다는 공모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추천 이후에 대학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순천시의회는 의정비 일부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해 논란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정질의가 진행 중인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의원석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구속된 최병배 의원의 자리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9,9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까지 2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 의회는 월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최 의원에게 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150여만 원. 10월에도 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의원직을 이제 상식 정도 되면은 하지 않는 거고 조례에 이제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순천시 조례에는 시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 동안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의 40%를 그 이후에는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데 혈세로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는 다른 곳들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조례를 통해 구속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혈세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2달 동안 최 의원이 받아간 의정비는 380여만 원. 구속 3개월이 경과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76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비로 중단됐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와 그라운드 사정으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KBO는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데다 그라운드에 내린 비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내일 오후 4시로 연기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은 1차전이 끝나고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인데 1차전이 내일 오후 5시 반 안에 끝날 경우 예정대로 오후 6시 반에 시작합니다. 한편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0대1로 뒤지던 6회 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사태로 마을 주민들을 숨지게 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1년 광양시 진상면 한 마을 인근에서 주택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설계 도면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적절한 배수 조치도 하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인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바다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곳이 주로 해안가이다 보니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수십 마리의 갈매기떼가 날아다니고 파도에 밀린 물고기 사체에선 악취가 풍깁니다. 모래밭이 백사장처럼 하였어요. 그냥 널어놓은 것처럼 하였어. 정어리 떼 죽음은 2주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력까지 투입해 매일 수거한 양만 5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은 비바람에 죽은 물고기떼가 휩쓸려 갔지만 곳곳에선 이렇게 죽은 물고기와 지푸라기가 뒤엉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인근 상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난다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 이거. 피해는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어잡이 그물에 정어리만 잡히면서 어민들도 어획을 멈췄습니다. 저리거든. 저를 공부래가 엄청 꼽힌 거야. 그럼 저를 못 잡고 이거 잡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인데 어민들 그 피해도 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두고 정어리떼의 개체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 같은 어종이 계속 죽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멸치라든지 정어리 같은 소형 보류가 연안에 가끔씩 자초되는 것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어종이 반복적으로 자초가 된다면 해안가에 계속 밀려드는 정어리 사체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 수거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어리떼의 생태 환경을 조사 의뢰하여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정어리가 서식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같은 폐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정어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주민들이 직접 수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노동자가 포항, 여수, 울산 등 다른 지역 국가산단 노동자보다 임금 등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양제철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가 휴게시간 축소, 고강도 초과 근로에 따른 추가 공수 불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주자 포스코는 이 사태의 명백한 당사자라며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 속에 오락가락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에서 15도로 쌀쌀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2.5m, 먼 바다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는 2026년까지 광양 LNG 제2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9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을 갖춘 광양 제1터미널 종합 준공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제2터미널을 추가로 완공해 133만 킬로리터까지 LNG 저장 용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인접지역 터미널을 추가로 조성해 227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LNG 저장 인프라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순천 그린 아일랜드에서 야외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린 아일랜드에 책 1,500여 권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